페인트가 표면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으려면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표면에 거칠기에 숨어 있습니다. 블래스트 클리닝으로 만들어진 이 미세한 요철들이 어떻게 페인트 점착력을 좌우하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표면 거칠기, 이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블래스트 클리닝 같은 걸로 금속 표면을 처리하고 나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산과 골짜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바로 이걸 표면 거칠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친 표면을 만드는 이유, 그게 바로 이 점착력 때문입니다. 페인트가 표면에 얼마나 강력하게 착 달라붙는지를 나타내는 힘이죠. 이 점착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사실상 모든 표면 처리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페인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면에 딱 달라붙는지, 그 기계적인 결합 방식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최적의 거칠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살펴보고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게 페인트 점착력에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자, 여기 비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처럼 표면이 매끈하면 페인트가 닿는 면적이 딱 그만큼 뿐이죠. 근데 오른쪽처럼 표면이 울퉁불퉁 거칠어지면 이 모든 굴곡을 따라서 페인트가 접촉하면서 실제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더 넓은 면적에 닿으니까 당연히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겠죠? 단순히 면적이 넓어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더 직접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미시적인 세계에서 페인트가 표면을 말 그대로 움켜주는 방식이죠. 자,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핵심 원리가 바로 기계적 맞물림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페인트가 표면에 있는 수많은 틈새로 스며들어가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닻을 내리듯이 물리적으로 단단하게 고정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블래스트 처리로 표면에 미세한 틈,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를 만들고요. 그 속으로 액체 상태의 페인트가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페인트가 굳으면서 표면의 요철 모양 그대로 딱딱하게 고정되는 거죠. 완벽한 기계속 결합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관계가 성립해요. 표면이 거칠어질수록, 즉 평균 거칠기 값, 우리가 보통 RA라고 부르는 이 값이 커질수록 점착 강도 역시 거의 정비례해서 강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거칠게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점착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범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표면이 너무 거칠면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표면이 과도하게 거칠어지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뾰족하게 솟아오른 산봉우리 위에는 페인트 막이 너무 얇게 칠해져서 외부 충격이나 부식에 취약해지고요. 반대로 너무 깊숙한 골짜기는 페인트가 미처 다 채우지 못해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부식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점착력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떨어뜨리는 셈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그래프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거칠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점착력도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딱 이 최적의 지점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표면의 높낮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들 사이의 간격도 점착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간격이 25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너무 넓어지면 페인트가 그 사이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다리처럼 걸쳐지면서 오히려 결합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칠기의 높낮이에 집중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2가지 중요한 요소, 바로 프로파일의 모양과 표면 습연성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의 모양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연마제로 표면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각진 모양의 그릿 연마제를 쓰면요. 표면에 날카롭고 복잡한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서 페인트가 딱 걸리게 좋게 만듭니다. 결합력이 강해지죠. 반면에 둥근 쇼트 연마제는 표면을 둥글둥글하게 다지는 효과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결합력은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바로 표면 습윤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페인트가 표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즉 얼마나 잘 퍼지고 잘 스며드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당연히 이 습윤성이 좋아야 페인트가 표면의 모든 미세한 틈새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밀착될 수 있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표면의 상태입니다. 깨끗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표면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는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페인트가 더 잘 퍼져서 점착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표면에 기름기 같은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면 오히려 이 거친 표면이 오염물질을 꽉 붙잡는 덫이 돼서 페인트가 표면에 닿는 걸 방해합니다. 점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완전 역효과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현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대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표면 거칠기를 무작정 최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최적화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가 사용할 페인트의 종류는 뭐고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걸 먼저 고려해서 그거에 딱 맞는 최적의 표면 거치기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게 완벽한 코팅을 위한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